지난 3.16 스컬지 리그를 지배했던 스타터 빌드는 지진덫과 방열을 함께 덫으로 사용하는 일명 지방덫 빌드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3.17 강적 리그에서는 지난 리그 대비 약간의 상향을 받은 얼음덫 빌드가 또 다른 유력한 스타터 선택지로 떠오른 바 있습니다. 저 역시 지난 리그에 지방덫을 스타터 빌드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번 리그에서 같은 스타터 빌드를 사용하지는 않으려고 얼음덫을 스타터 빌드로 골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타터 빌드로 선택한 스킬은 효율이 떨어지더라도 최대한 하이엔드까지 빌드업 해보는 편이라서 이번에 선택한 얼음덫 역시 최대한 좋은 퍼포먼스를 낼 때까지 빌드업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대개 주문 스킬을 사용하는 빌드에서 엔드 단계로의 빌드업은 고통의 조율 노드를 활용하기 위한 로우 라이프 세팅 여부가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빌드업 세팅의 핵심 또한 로우 라이프이며 이를 위해 피석화, 레테의 그늘을 포함한 다양한 기제를 함께 활용합니다. 동영상 더보기란에 POV를 첨부하니 반드시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부분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로우 라이프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많은 수단이 있는데 왜 하필 피석화를 채택하였는지 말입니다. 먼저 이 빌드에서 가장 중요한 아이템으로 6링크가 이루어지는 갑옷인 톱니의 보호의 옵션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덫을 사용하는 사보추어 빌드에서 이 갑옷을 채택하는 이유는 맨 아래의 두 줄 옵션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만큼 톱니의 보호는 순수한 공격 또는 방어 퍼포먼스보다는 유지력 측면에 아주 큰 강점을 가지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한편 피석화는 간단히 말해 강력한 한방 피해와 지속 피해에 취약해지는 대신 받는 피해를 지속 피해의 형태로 바꾸어 주므로 전투 지속력을 크게 향상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톱니의 보호와 궁합이 상당히 잘 맞는 오라입니다. 일반적인 매핑 상황에서 단일 타격의 피해로 끔살이 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은 데다 지속 피해에 보다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레테의 그늘 핵심 노드를 함께 활용하므로 실제로 플레이할 때는 한 방에만 죽지 않으면 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한 방에 죽지 않기 위해 주문 피해 억제 확률 100%와 치명타로 받는 추가 피해 감소 옵션을 최대한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도장치에서 자결의 총주교 옵션 또는 세계 포식자 옵션을 사용하는 경우 지도 내에 순간적으로 몇 개 무리의 몬스터 팩이 등장해 캐릭터에게 다단 히트 딜을 꽂아넣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이 같은 피해 유형에 피석화만큼 효율적인 오라가 없다고 보셔도 될 정도입니다. 또한 톱니의 보호의 유지력에 더해 활력 오라까지 사용하므로 그 유지력이 더욱 단단해지는데 이 빌드에서 사용하는 각종 공격 및 방어 오라는 뒤에서 한꺼번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얼음덫 빌드를 플레이해보셨다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냉기 주문을 덫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플레이 자체가 화력보다는 안정성에 중점을 두게 됩니다. 즉 다소 부족할 수 있는 화력을 꾸준한 지속 딜로 보완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드 단계 세팅에서는 로우 라이프 상태에서 고통의 조율 노드를 활용하므로 주문 피해 30% 증폭 옵션을 손쉽게 챙기며 각종 장비 및 주얼 등에서 치명타 피해 배율 옵션을 충분히 확보하여 딜적인 측면에서의 전면적인 보완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보완할 수 없는 점은 스킬 자체가 덫이라는 근본적인 한계입니다. 플레이어가 덫을 던진 후 덫이 몬스터를 인식하고 덫이 발동하기까지 걸리는 약간의 딜레이는 그
극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최종적으로 PoE 닌자 기준 저의 DPS는 약 480만이며 전투 상황에서 방어도는 약 15,000, 회피는 약 37,000이 확보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16티어 매핑에 아무 문제가 없는 수준이며 강력한 단일 딜을 필요로 하는 변형 및 에센스 컨텐츠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아틀라스 패시브에서도 에센스와 변형 노드를 중점적으로 할당하였으며 이외에도 야수, 수학 등의 컨텐츠를 활용해 꾸준히 파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메이븐 킬 영상을 덧붙여 두겠습니다. 실질적인 DPS와 빌드 퍼포먼스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센던시는 덧스킬을 주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섀도우의 전직 형태인 사보추어입니다. 어센던시 노드인 어둠의 자식과 방화광을 통해 실명 및 점화, 감전, 면역을 챙기며 완전 범죄, 폭발물 전문가 노드를 통해 딜량을 큰 폭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취향에 따라 폭발물 전문가 대신 연쇄 반응 노드를 할당할 수도 있지만 저는 연쇄 반응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덫이 모두 터져버리는 경우 오히려 딜로스가 발생할 수 있다 보니 폭발물 전문가를 할당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다음은 패시브 노드입니다. 주얼 세팅은 군주얼 1세트와 감시자의 눈을 포함한 고유 주얼 3개, 희귀 주얼 4개와 명계의 조임새에 장착되는 심연 주얼 하나로 총 11개를 사용합니다. 대형 군주얼에서는 내려앉은 눈, 광범위 파괴, 분광 심장 옵션을 챙겨주었으며 중형 군주얼에서는 비전 불꽃, 기습적인 방해, 자동 수행, 유격 전술 옵션을 챙겨주었습니다. 감시자의 눈 옵션에서는 증오의 영향을 받는 동안 치명타 확률 옵션이 필수적이며 이에 더해 결의의 영향을 받는 동안 치명타로 받는 추가 피해 감소, 은총의 영향을 받는 동안 주문 피해 억제 확률 등의 방어 옵션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타 희귀 주얼에서는 최대 생명력 옵션과 각종 치명타 피해 배울 옵션을 챙기면 됩니다. 심연 주얼에서 역시 최대 생명력 옵션, 치명타 피해 배울 옵션을 챙기되 기타 옵션으로는 각종 능력치, 저항 등의 옵션을 자유롭게 챙길 수 있습니다. 이번 3.17 강정 리그에서는 새로 추가된 아틀라스 패시브 노드 옵션을 통해 5줄 이상의 옵션을 가지는 심연 주얼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타락 옵션까지 포함하면 심연 주얼 하나에서 최대 6개의 유효 옵션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성능의 심연 주얼을 2개 이상 확보하였다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명계의 조임새 대신 어둠에 대한 경외, 고유 허리띠를 착용해 심연 주얼 2개의 효과를 75% 증가시켜 활용하는 방법 또한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패시브 노드와 관련한 고유 주얼로는 희망의 실타래와 기이한 본능을 함께 활용합니다. 3시 방향의 넓은 반경 희망의 실타래를 사용해 혈액 착취, 사보추어, 암살, 효율적인 탄약 노드를 할당하며 필요에 따라 덧숙련 방향의 교묘한 구조물 노드 역시 할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패시브 아틀라스 중앙 부분에 기이한 본능 주얼을 사용하면 4개의 패시브 포인트만으로 주문 피해 34%, 최대 생명력 8%, 처치시 생명력 20, 이동 속도 9%, 민첩 10과 지능 20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얼 노드 하나로 10개 이상의 유효 패시브 노드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개인적으로 아주 선호하는 주얼 노드입니다. 이 빌드는 최소 6개, 최종적으로는 총 7개의 오라를 사용합니다. 공격 측면의 오라로는 증오와 원격 기폭 장치 소환을 사용하는데 증오는 플레이어의 냉기 피해를 증폭시켜주며 원격 기폭 장치 소환을 통해서는 적에게 감전을 걸어 적이 받는 피해를 증가시킵니다. 방어 측면의 오라로는 은총, 결의, 저항의 깃발, 피석화, 활력을 사용합니다. 은총은 회피를, 결의는 방어도를 챙기기 위한 오라이며 저항의 깃발은 회피와 방어도 양 측면에서 모두 좋은 오라입니다. 피석화를 사용하는 만큼 지속 피해로 전환되어 들어오는 피해를 상쇄하기 위해 활력이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됩니다.
피석화 오라 자체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으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만약 치명타 확률을 100%까지 세팅하지 못한 상태라면 활력 대신 정밀함 오라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용하는 코어 아이템으로는 고유 투구로 걸신 들린 왕관, 고유 갑옷으로 톱니의 보호, 고유 반지로 말라카이의 책략을 사용하며 이외의 모든 부위를 희귀 아이템으로 세팅합니다. 또 이 빌드는 각성한 사술 손길 보조 외에는 사용할 수 있는 각성잼이 없으므로 대체 퀄리티 잼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유 투구인 걸신 들린 왕관에는 장착된 잼의 점유 효율 25% 증가 옵션이 있으므로 각종 오라 스킬잼을 장착하게 됩니다. 여기에 장착된 스킬잼이 90%의 소모 및 점유 배율 획득 타락 옵션까지 챙겨준다면 결의와 은총에 더해 저항의 깃발까지 활용할 수 있는 상태가 준비됩니다. 만약 타락 옵션을 챙기지 못했다면 방어 오라로 결의와 은총만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투구 인챈트로는 얼음덧 피해가 10%의 냉기 저항 관통 옵션을 사용하시면 되고, 장막 옵션으로는 각종 능력치 또는 저항 옵션을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투구에는 증오, 상이한 은총, 상이한 결의, 상이한 원격 기폭 장치 소환을 장착하였습니다. 고유 갑옷인 톱니의 보호는 6링크로 충분하고 크게 신경 쓸 부분이 없는데 각종 타락 옵션을 통해 빌드업이 가능하다는 점만 숙지하시면 됩니다. 장착된 스킬 잼 레벨, 장착된 덧 또는 지뢰 잼 레벨, 장착된 효과 범위 잼 레벨 옵션을 통해 DPS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저는 장착된 스킬 잼 레벨 옵션에 더해 최대 생명력 4% 증가 옵션을 챙겨주었습니다. 갑옷에는 얼음덧, 덧 및 지뢰 피해 보조, 상이한 체온 저하 보조, 재빠른 조립 보조, 기묘한 치명타 증가 보조, 치명타 피해 증가 보조를 장착하였습니다. 고유 반지인 말라카이의 책략에는 폭풍의 낙인을 장착해 강력한 단일딜이 필요한 경우 원소 균형 메커니즘으로 적의 냉기 저항을 깎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분광의 기폭제를 사용해 반지 한 부위에서 번개 저항을 총 120% 확보하였습니다. 이외의 희귀 아이템 세팅은 공격과 방어 측면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기 및 목걸이, 방패에서 스킬잼 레벨 옵션을 최대한 확보하면 얼음덫의 잼 레벨을 총 5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톱니의 보호 타락 옵션으로 잼 레벨 옵션을 챙겨 최종적인 얼음덫의 잼 레벨은 27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잼 레벨 스펙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27레벨 얼음덫의 DPS는 21레벨 얼음덫 대비 약 2배입니다. 그리고 폭발물 전문가 어센던시 노드를 온전히 활용하기 위해 무기 또는 심연주얼 옵션에서 주문 시전 시 화염 피해 추가 옵션을 반드시 챙겨야 하며, 이외에는 각종 주문 치명타 확률 증가, 치명타 피해 배율, 주문 피해 증가, 냉기 피해 증가 등의 옵션을 통해 빌드 DPS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한손 무기에는 강철 피부, 기묘한 피격시 시전 보조 및 화염 질주를 장착하였습니다. 방패에는 포탈, 사망시 시전 보조 및 기묘한 곰덫을 장착하였습니다. 캐릭터의 생존을 위한 옵션으로는 각종 방어구의 최대 생명력 및 저항, 주문 피해 억제 확률 옵션이 유효하며, 투구에 섬뜩한 충전기 옵션이 있는 만큼 에너지 보호막 최대치 옵션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주문 피해 억제 확률은 패시브 트리에서 총 61%까지 챙겨지므로 방패, 장갑, 장화 중 두 부위 이상에서 나머지 39%를 필히 챙겨 100%를 맞춰주어야 합니다. 투구에서 타락 옵션을 챙겨 저항의 깃발을 사용할 충분한 만화가 확보되었다면 저항의 깃발 스킬잼을 장착하기 위한 무보석 반지 또한 준비하여야 하는데, 이때 장착된 잼 레벨 플러스 3 옵션이 있는 무보석 반지를 활용한다면 저항의 깃발 레벨을 26까지 끌어올릴 수 있으므로 생존이 보다 용이해집니다. 허리띠는 명계의 조임새를 채택하는데 사냥꾼 영향력이 있다면 생명력 최대치 옵션에 더해
최대 생명력 % 증가 옵션까지 확보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사냥꾼 영향력이 부여된 명계의 조임쇠를 사용하시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피석화와 맞물려 1초당 생명력 재생 옵션 역시 유효 옵션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 신경 쓰셔야 하는 다른 희귀 옵션들로는 가장 먼저 장갑의 푸후아테 옵션이 있습니다. 푸후아테 옵션은 기습 컨텐츠에서 드랍되는 희소한 옵션으로 저항 1티어 옵션에 더해 냉각된 적 명중 시 피해 % 증가 옵션이 추가로 붙게 되어 DPS 상승에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이 푸후아테 옵션은 화염 저항 1티어에 더해 화상 상태의 적에게 화염 피해 추가 옵션을 주기도 하고 번개 저항 1티어에 더해 감전된 적에 대한 치명타 확률 % 증가 옵션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단 푸후아테 옵션이기만 하다면 수확의 원소 저항 변경을 통해 부가적인 옵션까지도 변경이 가능하므로 셋 중 어떤 옵션이라도 구매하여 수확을 통해 저항 옵션을 냉기 저항으로 변경해 주시면 확정적으로 얼음 덫에 유효한 푸후아테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3.17 강정 리그에 새로 추가된 영향력 아이템인 섬뜩한 영액과 섬뜩한 불씨를 이용한다면 장갑에서 명중시 냉기 노출을 유발하여 냉기 저항 마이너스, 그리고 명중시 일정 확률로 4초 동안 적 낙담 유발 옵션을 추가로 챙겨줄 수 있습니다. 낙담한 적은 받는 주문 피해가 10% 증가하므로 이를 통해서도 실질 DPS가 꽤 큰 폭으로 상승합니다. 장갑에는 소용돌이 1레벨, 각성한 사술 손길 보조, 동상, 원소 약화를 장착하였습니다. 장화에는 피석화, 기묘한 오만 보조, 계몽 보조 4레벨, 활력을 장착하였습니다. 활력은 총 점유 체력이 50%를 아주 살짝 넘길 정도로만 레벨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플라스크는 생명력 플라스크, 병에 담긴 믿음, 루미의 혼합물, 수은 플라스크, 휘안석 플라스크를 사용합니다. 생명력 플라스크는 피석화를 통해 들어오는 지속 피해를 상쇄할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즉시 회복 옵션보다 낮은 생명력 상태일 때 사용 시 회복 증폭 옵션을 사용하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충분한 회피를 챙기지 못했다면 휘안석 플라스크 대신 비취 플라스크를 사용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exists, for it continues to play. You and I should do this again soon.